보라입니다. 오늘은 R&P 스포츠에 가서 지난번에 못다한 자가피팅편 페달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라이딩을 시작하실 텐데 앞으로 라이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피팅의 마무리인 페달링을 함께 배워보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R&P 스포츠 도착고 R&P 스포츠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자가 피팅에 이어서 페달링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피팅은 뼈의 각도를 우리가 지정해서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뼈의 각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근육으로 하기 때문에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뼈를 각도를 다 맞춰 놨는데 근육을 잘못 사용하면 뼈의 각도도 틀어지게 돼요. 근데 저희가 여태껏 피팅, 자가 피팅한 거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피팅의 완성은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근육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을 물어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 몸으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근육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피팅을 하면서 세 가지를 가장 신경 쓰고 피팅을 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중력의 방향을 거스르면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 손실이 생기겠죠.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리고 로켓을 쌓아 올리면 우리가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근육이 단단하고 뭉쳐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근육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 힘을 주고 운동하면 몸이 다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을 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죠. 또 근육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전거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페달링을 할 때 큰 근육을 사용하라고 말을 해요. 큰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 대둔근, 대퇴근. 이 두 가지 근육이 대표적인 큰 근육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육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페달링을 하게 되겠죠. 파워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제가 페달링을 할 때 뒤꿈치를 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력 방향을 거스르는 거죠. 땅에 닿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힘이 안 들죠. 딱 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력 지구와 같게 되는 거죠. 뒤꿈치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었다가 놓을 때 힘을 빼야 돼요. 발에. 어떤 근육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내려가면 돼요. 들었다가 놓을 때 우리는 이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잠깐 서서 저처럼 이 발목 각도가 90도, 지면과 90도가 된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줘 보시면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고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뒤꿈치를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한쪽만. 이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줘보시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종아리, 무릎, 관절 밑으로가 힘이 들어가요. 종아리 지날 것 같은데. 예, 그죠? 그 얘기는 저희가 페달링을 할 때 뒤꿈치를 들고 페달링을 하면 허벅지 근육을 안 쓰고 종아리 쪽을 쓴다는 거예요. 무릎 밑에 쪽을. 네. 근데 이거는 주로 쓰는 근육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허벅지 근육을 안 쓰고 다른 근육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주로 쓰는 근육이 종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발달하면 무릎은 발 뒤꿈치 쪽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무릎은 내려가요. 무릎뼈가 있으면, 무릎뼈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이 서게 되면 무릎 관절부가 뒤로 가요. 그러면 사람이 중력 방향으로 똑바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골반이 또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깨는 다시 뒤로 가고 머리는 다시 앞으로 오고. 그럼 사람이 이렇게 되죠. 거북목도 되고. 근데 여기서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이 나가요. 다시 여기서 당겨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무릎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바로 쓰게 돼요, 사람이.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 똑바로 중력방으로 정렬되는 거는 허벅지 근육과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돼서 운동을 하면, 이 각도대로 운동하면 이 각도대로 근육이 발달하죠. 바르게. 그러면 체형도 바르게 되고, 근육이 바르게 발달된다 그러면 당연히 점점 근육은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체형도 바르게 되지만 자전거도 잘 탈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아까 그 세 말이 다 같은 뜻인 거예요. 힘을 빼고 자전거를 타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발달 과정을 보면 태어나서 키가 작은데 아이 땐 작죠. 어른들의 위치에다 물건을 포진돼 있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면 뒤꿈치를 들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면 가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잖아요. 모든 운동들의 기본 자세는 어깨를 만큼 벌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서서 볼게요. 뒤꿈치를 들고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역시 순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또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중학교를 가서 특히 이제 선수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트랙대회만 있고 로드대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전거를 타게 되냐? 뒤꿈치를 들고 타게 되죠. 트랙을 타는 자전거 타는 거는 100m 달리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100m 달리기는 허리를 숙이죠. 그 다음에 호흡을 멈추고 뒤꿈치를 들고 뛰는 거죠. 그것도 역시 뒤꿈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뒤꿈치를 들고 운동하는 거는 다 종아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아리를 들고 페달링 하기 싫어요. 우리가 많이 발달한 근육부터 먼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잠깐만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를 들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아리를 언제를 들었냐 안 들었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자전거를 탔을 때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우리가 그 각도에서 피팅을 하잖아요. 그 각도일 때 뒤꿈치가 들리면 안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를 설명한 거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들었다 놓으면 돼요. 힘을 빼고 그냥 들었다가 놓으면 발목 각도는 90도가 돼요. 무조건. 상체도 역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 고양이 자세 그런 거가 필요 없이 여기 행경막 이렇게 행경막 장 기관을 나누는 행경막. 근데 여기는 갈비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때문에 여기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힘을 빼면 이렇게 빼게 되면 그냥 이게 고양이 자세니 뭐 뒤로 빼라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을 빼고 자전거를 잡으면 돼요. 그럼 이게 잡았을 땐 여기 코어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요. 팔은 힘이 빠져요. 그 힘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은 다리 근육과 이 팔 근육을 가장 많이 써요. 네. 근데 힘을 빼면 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면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쓰는 곳을 집중하는 거죠.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들었다 놓는데 어떻게 페달링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계단 올라가면 여기서 들었다 놓고 그냥 올라가지 여기서 힘을 주질 않아요. 네. 근데 자동으로 힘이 들어가죠. 네. 근데 사람이 여기 꺾일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꺾지를 못해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게 돼. 힘을 빼도. 계단 올라갈 때도 역시 반만 밟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가 놓으면 돼요. 그리고 힘을 빼고 그러면 페달링 할 때 제대로 페달링 하죠. 그런데 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개선시키니까 자전거 타기 전에 스트레칭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 스트레칭만 하시면 이거는 해결이 돼요. 그건 지금 자전거 탔을 때 알려드릴게요. 네. 그 뒤꿈치를 안 들었냐 들었냐를 느낄 수 있는 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뒤꿈치 들고 탄다면 이게 무릎 발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고 뺄 때는 뒤로 가고 들어갔다 들어갔다 네.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네. 그런데 힘을 빼고 페달링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앞으로 안 가죠. 들어도 뒤로 가고 이렇게도 뒤로 가고 계속 뒤로만 가요 발이. 그러니까 발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야 안에서. 발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뒤꿈치를 들고 페달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약간 넓게 신는 게 좋아요. 자기 사이즈보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서양 사람들이 만든 신발을 신는데 서양 사람은 발이 볼이 좁아요. 우린 발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발가락이 길이가 조금 짧고 서양은 약간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약간 큰 걸 신고 넓은 거 신었을 때 파워가 더 나와요. 제 신발에 비하면 발이 굉장히 좁아요. 작아요. 넓지 않잖아요. 발이 되게 조그마시다. 네, 저는 조그매요. 근데 요 부위를 보세요. 벌어져요. 네. 우리가 배구, 야구 뭐 이런 거 할 때 손바닥을 보시면 배구 선수가 이렇게 스파이크를 해요. 농구도 이렇게 던져요. 물리에서 배웠지만 표면적이 넓으면 표면적이 좁은 거와 같은 힘으로 가하면 표면적이 넓을 때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벌어져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을 때가 가장 바른 상태잖아요. 네. 그때 발을 보시면 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가락도 이래요. 손가락처럼.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어도 이렇게 좁아지고. 그리고 신발을 작게 신으면 무지의 반지. 엄지발 옆에 있는 뼈가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무죄벌칙 같은 게 있잖아요. 신발을 신을 때는 약간 넓게. 그래서 신발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내가 뒤꿈치를 들고 탄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집에서 자기가 할 수도 있는 예, 거죠?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여기를 찍으시면 돼요. 페달링하는 예, 거죠? 어떤 각도에서 발목이 여기가 이제 지면과 평행이 되죠. 그러니까 암이 여기서 이 각도로 힘을 주면 약간 걸리면 여기서 이제 파워가 가장 정점에 걸려요. 그러니까 90도를 살짝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가 허벅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대둔근인 엉덩이 근육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여기서 허벅지로 전환이 돼요. 앞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시까지 페달을 밟게 되죠. 이건 전부 다 도로 사이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TT는 다릅니다. 5시 방향에서 종아리 근육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이때부터 이제 오른쪽은 끝났고 왼쪽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2시 또 시작해서 3시 방향 허벅지. 그 다음에 5시 방향 오면 발목이 여기서 이제는 펴져요. 110도, 100도 정도로 펴지면서 넘어가죠. 그 다음 다시 오른쪽. 계속 돌아요. 근데 이때 여기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보세요. 예. 여기서 힘이 빠지면 뒤꿈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각도에선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힘을 내리라. 그러니까 힘을 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힘을 주면 이렇게 돼요. 각도가. 그럼 이 각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뒤꿈 펴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파워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발목이 여기가 90도가 돼야 돼. 5시 방향에서. 그 상태에서 여기서 100도가 되면서 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종아리 근육을 쓰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주로 쓰는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걸 보는데 잠깐 뒤꿈치를 들고 돌려보세요. 이 상태가 돼도 내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 서 있을 때는 중력의 힘을 다 여기 발목에 받죠. 근데 자전거 타면 무게를 여기 안장에 실어놨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받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래 페달링을 돌릴 때 페달을 눌러야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누르는 게 아니고 크랭크를 돌리면서 페달을 돌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각도는 발목 각도고. 근데 발목 각도도 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각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육은. 그냥 힘을 빼고 편안히 그냥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땐 또 그렇잖아요. 그냥 들었다가 허벅지 들었다 놓는 거지 어떤 다른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었다만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6시를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발을.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클립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면 자동으로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햄스트링 쪽을 자동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허벅지를 안 쓰다가 쓰면 아파요. 그거는 근육이 지금 그쪽에다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담이 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허벅지가 대근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적응을 하면 금세 적응을 해요. 이걸 이렇게 올리고 타면은 어떤 문제가 어떤 걸 올리고? 이거 발목으로 올리고.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죠. 우리가 발이 제리다고 얘기할 땐 네. 제리면 요 밑에만 제려요. 네. 근데 요 밑에만 제리는 이거는 여기는 근육, 혈관이 작아요. 여기는 크고 여기 대근육이 흐르고 이건 작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제리는 거지 여기가 제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땅땅하게 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면 갈수록 발이 제리거나 종아리 쪽이 저림이 온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꿈치를 안 들면 허벅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많은 힘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육이 땅땅해지지 않아요. 근육이 땅땅해진다는 건 근육이 수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혈관이 못 통과하는 거예요. 혈류가 잘 통과하지 않아요. 혈관을 꽉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대근육이니까 여기는 허벅지를 써도 제리지가 않아요. 허벅지는 제리지가 않아요. 손 제리고 발, 그 다음에 종아리 쪽만 제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여기가 발달하면 체형도 불균형이 되죠. 근육도 앞뒤로 변하는 거는 이 종아리, 가슴을 열면 바르게 돼요. 허벅지 근육과 발달하고 여기를 하면.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발바닥, 무릎, 고관절, 어깨, 턱관절. 이 5군데 중에 한 군데만 건드리면 변해요, 몸이. 좌우로 밸런스가. 그런데 이 자전거는 발, 무릎, 골반, 어깨. 이 4군데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 체형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턱관절을 교정하면서 체형을 맞춘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잖아요. 우리는 다 4개인 거예요, 자전거는. 네. 엄청나게 몸이 빨리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힘을 빼고 들었다 놔라. 원래는 예, 들었다 들었다 놔라. 놔라. 그렇죠. 지금처럼. 예. 예.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해보면 나는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돌리는데도 내가 들고 돌린다는 걸 못 느껴요. 네, 예, 제가 피트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돌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건 스탠드업. 이거 다시고 내리세요, 이쪽 발을. 여기서 이 발목각이 지금 100도 정도가 되죠.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여기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의 앉아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리세요. 뒤꿈치를 더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꺾여요. 여기가 꺾이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돼요. 시원해. 예. 왜냐면 지금 시원한 거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통하는 거예요. 네. 피가 잘 통하는 거죠.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근육을 덜 쓰고 허벅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면 최소 5초 이상, 한 10초 정도는 해주셔야지만 돼. 근데 이걸 발목을 까딱까딱 하면 안 돼. 발목 까딱까딱 하면 다시 종아리 근육을 써요. 근데 좌우를 한 번씩 해주면 되죠. 여기도? 여기도, 그렇죠. 한 10초 정도 하면 되죠. 들었다 놨다. 예. 그렇죠. 그냥 들었다와 놓기만 하면 돼요. 상체는 힘을 빼고 내리면. 예,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팔목이 꺾이죠. 근데 한국인은 여기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볼 때 이 팔이 짧아요. 그래서 쿠르드 프랑스나 이런 걸 보면 안정은 굉장히 높고 핸들바는 낮은데 그 사람들의 여기 팔꿈치의 각도를 보면 이게 숙여져 있어요. 네. 이게 다. 이게 내려가서 해야지만 이게 움직여요. 네. 로드 자전거의 쇼복 네.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아. 팔꿈치가 움직여야 돼요. 예. 네. 예. 근데 여기다가 이걸 딱 피면 상체를 지탱하는 거죠. 네. 쇼복 장치가 안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시고 힘을 빼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꺾여요. 네. 근데 이것들 다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전거를 잘 구입해줘요. 사이즈. 나한테 맞는 자전거.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노라 씨도 약간 지금 자전거가 크니까 조금 불편함들이 있죠. 이거를 힘을 계속 빼고. 인식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까 들었다가 놓으면 발목 각도는 90도가 내각으로 들어가요. 90도 내각으로. 그러니까 들었다가 놓으면 그냥 허벅지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트레칭을 한 거는 이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킨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상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을 할 때 중력방 거스르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힘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뒤꿈치를 드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뒤꿈치를 드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잠깐 빠른 거지 어느 한계를 못 넘어. 내가 자전거 타면서 실력이 정체된다. 그러면 종아리를 드는지 안 드는지 체크를 해봐요. 그러니까 대근육을 못 쓰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을 쓰면. 종아리 근육을 쓴 걸로 해서 한번 힘이 들어간 걸 봐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들었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발목각은 서 있어요. 여기서 누르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리로 갔어요? 여기서 5시 방향이 될 때 발목이 90도가 100도가 되면서 이렇게 탁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펴질 각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못 피는 거예요. 힘이 안 간 상태에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가다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당겨 올려야 돼. 이제. 당겨 올려야 되니까 이쪽 뒤쪽 근육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 있는 대퇴 근육을 사용을 못해. 뒤쪽이 더 크죠. 이쪽보다는. 네. 뒤쪽보다는. 무릎을 기준으로 여기는 D가 발달되어 있고요. 종아리, 그러니까 근육이 뒤에 있어요. 무릎 위에는 허벅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앞쪽, 여기는 뒤쪽이잖아요. 네. 여기가 발달을 하면 얘를 끌어올리고 무릎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뒤로. 근데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면 얘는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얘 역시 힘을 안 쓰죠. 여기는 지금 풀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유효 시간이 몇 분도 안 돼요. 바로 다시 내가 종아리 근육이 발달됐기 때문에 바로 땅땅해져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전에
바로 해야 돼. 그리고 자전거 타고 나서 아까 풀고 그래야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어. 오늘의 피팅 강의 끝. 요약을 하면 그냥 힘을 빼고 페달을 돌릴 때 그냥 들었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리를. 근데 허벅지만 들었다 놨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밑에 있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그냥 들었다 놓는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찬다 땡긴다 이런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걸어갈 때 우리가 찬다 땡긴다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네. 걷죠. 허벅지만 들어 올리는 거. 들었다가 놓으면 돼요. 힘을 빼고. 그러면 파워가 상승을 해요. 평페달도 평페달도 똑같아요. 평페달의 클립 패드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들었다 놓으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들었다 놓으면 자전거 잘 탄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한 5회 정도 이렇게 타보고 나서의 평속을 보면 평속이 달라져요. 일반적인 경우가 2에서 3km가 빨라져요. 한 5회 정도 라이딩 하면 빨라져요. 근데 아주 잘 타는 분들은 그만큼 빨라질 수 없어요. 그다음 분들이 조금 빨라지겠죠.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라 씨가 불편하지 없었던 거는 여기를 잡고 네, 맞아요. 여기 잡고 그쪽 몸도 약간 살짝 뒤로 가보세요. 아니 돌려보세요 한번. 이게 훨씬 편하긴 네, 그러니까 이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각도가 나오는 거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얘를 뒤집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숙였던 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열리는 거죠. 여기. 지금 스템을 반대로 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전거 사이즈가 저한테 커서 이거를 거꾸로 달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그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안장을 원래 앉아있던 위치보단 페달링을 하면 점점 핸들바 쪽으로 몸이 와서 무릎이 지금 앞으로 지금 전진하는 거죠. 거꾸로 하면 바람 저항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무릎 통증이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달았어요. 대부분 그 스템은요. 네.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달아도 되고 역방향으로 달아도 되게끔 만들어요. 얘는 정방향만 달라고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디자인이.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달아도 그 힘의 밸런스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노라 씨가 몸무게 많다 그러면 비추천인데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거를 장착을 할 때는 항상 여기하고 여기 똑같아야 돼. 간격이. 여기 벌어진 간격, 여기 벌어진 간격. 그래야지 나사가 같은 힘을 받게 되겠죠.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문을 듣자니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는 소문이 지금 준비 있던데. 중이고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맨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피팅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연구한 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잘 풀릴지 모르겠어요. 실타래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RMP 사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